부모님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알아보실 때 정말 막막하시죠? 인천에만 해도 센터가 수백 개인데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또 어떤 곳을 믿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복잡한 행정 자료를 한눈에 보이는 지도로 바꿔드릴게요. 우리 가족에게 땡 맞는 서비스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떠나볼 여정은요, 인천의 지역별 특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깊은 구도심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아주 많은 도심을 지나 깔끔한 신도시까지. 각 동네의 특징을 알게 되면, 우리 동네에는 이런 선택지가 있구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인천은 바로 그 인구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돌봄 정책의 정말 핵심, 그 중심에 있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영어로는 aging in plac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어르신들을 시설로 모시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오신 정든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이 멋진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바로 재가복지 서비스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바로 그 서비스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의 역사적 심장부, 바로 중구와 동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른 곳보다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돌봄 센터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네의 돌봄 서비스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관계예요. 센터 하나를 중심으로 이웃과 공동체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모습이죠. 오랜 역사를 가진 비영리 단체들이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팩스 번호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팩스라니 좀 의아하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팩스를 쓴다는 건 구청 같은 공공기관과 공식 문서를 꾸준히 주고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행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구도심이 이런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볼 다른 동네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을 따릅니다. 인천의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북적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미추홀구와 부평구인데요. 이곳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시장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압력솥 같아요. 어르신은 많고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는 필요하고 그 엄청난 수요를 맞추려고 정말 수많은 작은 민간 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주 촘촘한 서비스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보입니다. 여러 센터가 166길로 시작하는 똑같은 번호를 쓰네요. 이메일 주소도 편안히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소규모 센터들이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를 대신해주는 전문 플랫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아주 깔끔하게 계획된 신도시 연수구와 남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인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센터 운영 방식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들은 뭐랄까? 돌봄 서비스계의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들도 디지털 소통 방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센터들도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죠. 어쩌면 미래 돌봄 서비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기요양처럼 이름부터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전화, 팩스 번호도 딱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또 남동구의 노년종합사회복지관처럼 아예 큰 복지관이 동네의 허브 역할을 꽉 잡고 있는 모델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인구가 모여있는 곳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특별한 과제를 안고 있는 곳들로 가볼게요. 인천에서 땅이 가장 넓고 계속 커지고 있는 서구, 그리고 바다 건너 강화군과 옹진군 같은 섬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라스트 마일, 즉 마지막 1마일의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어떻게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보세요. 서구는 우리한테 익숙한 네이버 메일을 써서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저 멀리 백령도는 여전히 팩스를 써서 공공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 라인을 유지하는 거죠. 각자의 환경에 맞게 다른 해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참 흥미롭죠? 자, 이렇게 인천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같은 인천인데도 동네마다 돌봄 서비스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센터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좋은 돌봄 센터를 알아보는 비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센터가 어떤 연락처를 쓰는지 이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전화는 당연히 바로바로 상담하는 용도고요. 팩스는 공식 서류를 주고받는다는 뜻, 이메일이나 플랫폼은 디지털로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다 잘 쓰는 곳일수록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믿을 만한 곳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동네 특성을 먼저 파악하자. 둘째, 연락처를 보고 그 센터의 성격을 추리하자. 단순히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이게 훨씬 더 똑똑하고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를 고민할 때 아주 거창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시작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정확한 정보에 쉽게 닿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아주 단순한 연락처 목록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